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근본 TV 명륜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된 한상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에게 강의할 주제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올라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 및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많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중 몇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10대 경제 대국 지위를 앞으로도 지속하고 나아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둘째, 정치적으로는 여야의 극한 대립, 경제적으로는 빈부격차의 심화, 사회적으로는 좌우 갈등, 지역 간, 노사 간, 세대 간의 분열과 갈등으로 잠시도 조용할 날이 없는데 서로를 존중, 배려하고 화합을 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 셋째,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에 비추어 행복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삶의 질 또한 최하위 수준으로 OECD 국가들 중에서 자살률은 최고, 출산율은 최저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점은 그만큼 살기 어렵고 힘든 사회라는 것을 나타내는 반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낮은 행복도를 개선하는 해결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또 넷째, 경제적인 풍요는 어느 정도 달성했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선진국으로서 바람직하고 품격 높은 삶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따라서 본 강의의 제목을 21세기 노노답하다로 하여 그 답을 노노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을 주제별로 해당 노노를 보자면은 익힘에서 응용으로는 학이편의 학이시습, 그 다음에 나를 세우는 방법, 이것은 옥냐편의 기욕 리비리빈, 그 다음에 미움받을 용기는 수리편의 종호소호, 또 마지막으로 욕구와 법도의 이상 경계는 수리편 유어예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학이시습지 불력 여로와 이 첫 번째 강의로 학이시습을 보면은 지금 이 노노 수편 초삼구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문장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간 우리가 이해했던 습, 즉 학이시습,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 익힘해서 응용으로 재해석하고자 합니다. 즉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이것은 약간 조건문적인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좀 바꾸어서 배우고 제때에 때 맞춰서 익히니, 이것은 좀 능동적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한 발 더 나아가 가지고 배우고 제때에 실천하니, 이것은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 실천을 안 한다, 배우고 익히기만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흡연이 건강에 나쁘다는 것을 갖다가 배웁니다. 그러면은 그 배운 것을 갖다가 가지고 나쁘니까 금연을 해야 되는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근데 실천을 안 한다 그러면 그 배운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배우고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안 된다. 이제는 배우고 때에 맞춰서 제때에 응용하니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한국의 교육열이 대학 진학의 70%, 사교육비가 연 30조에 육박하는데 한국 사교육 연구의 자료에 따르면 이 비용이 세계의 4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과연 배움에 대한 열정이 높아서일까요? 그보다는 남들과의 경쟁에 앞서기 위해 혹은 뒤처지지 않으려는 것이 오히려 정확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4학년에 사설학원에서 실시하는 의대 입시반 입학고사 경쟁률이 10대 1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구나 잘하는 아이들은 성적 위주의 대학 진학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 물론 일부이겠지만 예절과 윤리, 그리고 인성 함양을 등한히 하고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오직 점수 향상을 위한 지식과 시험 능력 쌓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적이 우월하다는 이유로 상대를 무시하기도 하고 어린 나이임에도 보이지 않는 괴롭힘과 학폭이 점차 퍼지고 있으나 주위에서 목격하더라도 신고조차 하지 않는 나 아니면 상관없다는 무관심이 점차 커져가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만약 도덕과 윤리를 등한히 하고 갖추지 못한 인성으로 사회에 나왔을 때도 과연 주위로부터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답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정치나 사회 분야에서 소위 배웠다는 많은 사람들의 그 비도덕적 행태를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500년 전에도 학위 시습을 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해야 할 전제 조건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학위편 6장에 입직효 출죽제 근이신 범해중 이친인 행유여력 직위학문, 요거는 그 안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아가서는 그 밖에 사람들한테 공경을 하고 삼가하면서 미덕없게 행동을 하고 무릇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어진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그러고도 힘이 남으면 그때서야 이제 학문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그 반대 상황인 것이죠. 이제는 뭐 초사는 물론 엊그저께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의대 입시반이 생겼다는 뉴스를 접합니다. 그렇다면 인성교육은 언제 해야 될까요? 이러한 기본 도덕과 윤리 없이 글을 배운다면 편견에 빠져서 얄팍한 지식과 달변을 이용해서 세상을 미혹시키는 행위를 자행하여 오히려 남을 때리거나 재물을 훔치고 뺏는 거, 이거는 한 사람한테만 피해를 주지만 이런 사회에 더 많은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간 학습을 배우고 외우는 단순한 공부법으로 여기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면서 학위 시습 중 무엇보다 습을 중요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습의 개념과 방법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습의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 곧 지식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보고 듣고 접하며 배우는 활동, 습이라는 것은 그 배운 바를 갖다 실천하고 경험과 숙련을 응용하는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지식은 그 지식을 배우는 것으로다가 얻는 지식을 명시적 지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10%가 되겠고, 배운 바를 실천하고 내 스스로가 경험과 숙련을 응용하는 과정, 이것을 내재적 지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90%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가 날갯짓을 배우고 연습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창공우로의 비상을 위한 것이다. 새가 날갯짓을 왜 하겠어요? 날기 위해서죠. 날라야지, 날르지 않는다면 그 연습을 뭐하러 하느냐. 즉 학만 해서는 안 되고 비상을 해야 된다 이거죠. 습. 예를 들어서 창공으로의 비상은 곧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지붕을 올라갈 적에는 우리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요.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그 과정을 학의 과정이라고 하면은 지붕에 오르는 것, 이것을 갖다 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비로소 지붕 위에 올랐을 적에 푸른 창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저 앞에 펼쳐져 있는 푸른 숲을 관망할 수도 있고, 혹시 가까이로는 지붕에 비가 새는지 기왓장이 깨졌는지를 갖다가 볼 수 있는 거죠. 즉 습이란 사다리를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둥지에 머무는 지식으로 살아왔다면 21세기는 하늘로 비상하는 지혜의 시대다. 즉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의 지식으로만 살아왔어요. 그간 우리 경제는 자동차, 반도체, 전자, 조선, 말할 것도 없죠. 석유, 화학 등 다방면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활약하고 있지만 이는 선진 기술을 익혀 대등한 위치까지 온 것이지 세계의 기술을 리드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더구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중국과 동남아가 우리나라를 대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기차, 조선, 2차 전지 등은 이미 중국에 추월을 당했고 다른 산업 분야도 별반 다르지 않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습이란 배운 것을 실제에 적용하고 적극적으로 응용함으로써 새로움을 창조해 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지혜의 습이 되어야 되겠는데 이제는 그간 알아왔던 학습의 개념을 그러기 때문에 확 바꿔야 되겠습니다. 즉 창의성을 전제로 한 교육의 필요성을 말하죠. 최신 기술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기술을 찾아낼 수 있는 사고의 힘을 키워주는 것은 더욱 중요하겠습니다.
습이란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사고와 질문을 통해 응당 실천하고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능동적인 그 행위다. 요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고려 청자나 이조 백자가 얼마나 아름다운 예술품이겠습니까? 이것이 경매 시장에 나오면은 엄청나게 비싼 값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당시의 도공들이 그러한 그 만드는 기술을 자식한테 안 가르쳐 줬느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당연히 자식들한테 가르쳐 줬겠죠. 그것이 학이에요. 그런데 이 습의 과정, 습의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갖다가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이후로다가 이것이 그 이어져 내려오질 못하고 그러한 그 명품의 그 좋은 그런 그 예술품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재현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이르는 것이죠. 자, 다음 페이지에 그러면 습의 방법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의 방법은 곧 학이문사, 학이분비가 되겠습니다. 그 학이문사란 그 자장편 6장에서 박학이 독지 젊은이 근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널리 배우고 뜻을 돈독히 하고 젊은이 절실하게 묻고 나로부터 가까운 데서부터 쉽게 생각을 해 나가야 된다. 이미 2500년 전부터 이 질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정편 15장에 보면은 그 학이 분비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학이 불사 즉 망, 사이 불학 즉 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우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어둡다. 그 다음에 생각만 하고 배우지를 않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은 배웠어요. 내가 부채질을 하면은 바람이 나오는 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 부채질을 하고 나와서 바람이 나오면은 이걸 생각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여름에 부모님한테 부채질을 해서 시원해요. 겨울에도 합니다. 이게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이불학즉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 않은 길은 남들이 닦아놓은 길을 가고 남들이 그 만들어 놓은 다리를 건너고 남들이 뚫어 놓은 터널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비로소 내가 새로운 길도 창조를 하고 또 다른 가지 않은 길을 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배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막 흐르는 급류를 갖다 헤엄을 치려고 하고 깎아지른 산을 갖다가 그 절벽을 올라가다가 떨어질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학이문사란 그 질문과 사색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요 밑에 학이 분비에 대해서 한번 보자면은 공자가 말하기를 그 애타게 분발하지 않으면 열어주지 않고 애태우지 않으면 말해주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불분불개 불비불발이라고 하죠. 또 하나는 거이루 한쪽을 들어줘요. 그러니까 한 모퉁이를 들어주는 것을 곧 가르쳐주는 것이죠. 근데 불이사무반 세 모퉁이로 반응해 오지 않는다. 즉 습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더 이상 가르쳐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왜 이런 얘기를 갖다가 그때 당시에도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집중 몰입, 열의와 관심을 통한 깨달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스스로가 이해해야지 주입식으로 가르치면은 곧 흥미를 잃게 된다. 어린 아이가 밥을 먹기 싫다는 아이를 자꾸 입에 떠넣어줘요. 이거 언제까지 그 밥을 갖다 떠넣어줘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예를 들어서 봄이 되면은 제비 둥지에 보면은 제비 새끼들이 막 이렇게 막 아래서 깨어났어요. 어미새가 먹이를 잡아오게 되면은 자기 머리보다도 더 크게 입을 막 벌리고 그 잡아온 그 먹이를 달라고 막 합니다. 그 어미 제비는 툭툭 던져만 주면 돼요. 그러면 잘 큽니다. 이렇게 그 열의와 관심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질문과 사색은 창의성 개발의 그 기저가 된다. 혁신과 변화의 요체가 되겠습니다. 호기심은 질문을 유발합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아마도 엄마, 아빠를 배우고 난 후 다음으로 하는 말이 매사 엄마 이거 뭐야? 저거 뭐야? 아빠 이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하고 매사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커 나가고 배워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학교를 들어가고 나서부터 점차 질문이 사라져요. 질문은 알을 찾아가는 그 지름길인데 질문 없이 가르친 것만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태도로 변하는 것을 말하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냥 외워버려요. 그래서 지지자, 불려, 호지자, 호지자, 불려, 낙지자
요거는 진정으로 알지 않으면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고 흥미와 적성을 찾아야지. 그래가지고 독실이 좋아하게 되면은 이것을 갖다가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질문이 없다는 것은 다 알아. 다 알기 때문에 안 하고, 또는 다 몰라요. 전부 모르기 때문에. 혹은 흥미나 관심이 없는 경우. 마지막으로는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이제는 점점 이 교육 과정에서 익숙하지 않아요. 질문하는 게. 그 방법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거죠. 어려서부터 성적에만 집중하고 가르치는 것에서 궤도 이탈은 엄두도 못 내고, 주입식이 만연하여서 흥미가 없음에도 기계적인 학습만. 여기서 학습이라는 것은 그 반복된 익힘, 그것도 아니에요. 즉 외우기죠. 응? 그것만 지속하는 거예요. 시험을 위한 공부이지 창의적 생각을 위한 공부가 아니다. 대학 생활은 또 어떻습니까? 토론과 대화를 통한 것은 고사하고 학점을 잘 받아야 취업에 유리한데, 교수 귀찮게 하는 것으로 여겨서 질문 없는 일방통행식 교육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잘 지어진 세미나실들도 있지만 큰 강의실로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2010년도에 G20 폐막 현장에서 오바마가 한국 기자들에게 특별히 질문권을 주겠다고 했어요. 무슨 뜻이냐? 항상 외국의 그 대통령들이 기자회견을 하면 수십 명이 손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혜택을 준 거죠. 근데 손을 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잠시 기다려도 손을 들지 질문이 없어서 통역, 그렇다 그러면 한국말만 한다 그러면 통역까지 대동해 주겠다. 근데 여전히 질문이 없었는데 한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중국 CCTV의 루이 청강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오바마는 그거의 제안을 갖다 거절하고 한국 기자들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했어요. 없나요? 아무도 없나요를 갖다가 애타게 3번이나 물어봤어요. 결국은 그러한 물음이 없어서 결국은 그 중국 기자에게 질문이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매스컴 기자들이라면 토론 문화의 선두에 있는 지식층인데 고작 이런 지경에 이런 실정이죠. 자, 질문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것도 모르느냐, 그것도 질문이냐는 비아냥과 핀잔, 또는 혹시 나만 모르는 것은 아닌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몰라도 아는 척한다든지, 시험에 안 나오는 질문인데 왜 시간을 낭비하느냐는 선생과 반의 친구들의 그 불만이 이유일 수도 있죠. 일찍이 논어 공야장편 14장에서는 불치하문을 말했습니다. 즉 자신보다 못한 아랫사람에게라도 묻는 것이 알매 시작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잘 묻지를 않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시대에 지식은 검색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때문에 질문과 사색을 통한 창의력과 감성 기능을 향상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능근칩이라 하면 가까이에서 쉽고 간단한 것으로부터 유추하지 자꾸 어려운 걸로다가 하지 말라, 배우려고 하지 마라. 진리는 가까운 데 있는데 애들로서 고담 줄론을 자랑하듯 차원 높은 곳에서 찾듯 유식한 척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엘버트 아인슈타인, 그 과학자, 상대성 원리를 갖다가 발표한 그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어떤 것을 당신의 할머니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당신은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합니다. 그간 책을 통해 익히는 지식은 당시에 보편타당한 개념일 뿐 적정성 여부는 내가 질문을 통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선진국 일부 대학의 경우에서는 교수 2명이 수업을 갖다가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두 사람의 의견과 그 학생들의 의견들을 취합하여서 새롭고 다양한 창의성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노 다카시의 그 장사의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200세를 넘길 정도로 인기 있는 책인데 그 내용 모두가 절대 진리일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그 가운데에서 개선점이나 새로운 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만 우노 다카시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습의 목적을 갖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습의 목적은 결국 가서 내가 입신양명을 하고 부귀영달을 위해서 도덕과 윤리를 지킨다면야 바람직스럽겠죠. 대체로 이를 근데 성취하기 위해서는 경쟁과 모함과 침투, 질투 등이 개입되기 마련입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부귀와 정치 권력은 부정부패와 짝을 이루는 경우가 많죠. 심지어 모든 명성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명성은 질투와 시기, 나쁜 명성은 수치를 낳기 때문이죠. 여기서 보는 학이지신, 그래서 학이지신이라는 것은
곧 온고이지신, 가위이사야를 말합니다. 창의적인 새로움을 창출해야지 내가 선생이 돼서 밑에 저기 후학들한테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죠. 새로운 것을 갖다가 모르면은 이건 가르칠 그런 자격이 되질 않는 것이죠. 학이양례라는 것은 박학업은 약지 이래. 이것을 말합니다. 줄여서 뭐 방문양례라고도 하는데 널리 배우는데 그 문을 갖다가 글을 널리 배우고 그것을 예로서 요약을 시킨다. 그 널리 배우는 이유는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많은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알기 쉽게 요약하기 위함이죠. 특히 지식이 범람하는 지금과 같은 IT 시대에 취사 선택 및 요약은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축적된 지식을 분석, 온고하여서 새로움을 창출, 지신, 이것이 습의 목적이에요. 그다음에 수기이 아닌 수기, 내적인 신념 윤리를 갖다 나를 갖다가 수양을 닦아서 외적인 책임 윤리를 갖다 내가 행하기 위함,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 나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 모두가 개인적인 이만 탐해서는 각자 자신만을 위하려 하기 때문에 사회는 정글이 될 수밖에 없지요. 방문양례라는 건 지식을 갖다 축적을 해서 지혜를 갖다 실천을 하기 위함이에요. 알기 쉽게 요약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명 기구를 뭐 소등해 주세요. 이거 복잡하게 하지 마라. 불 꺼 주세요. 그 핵심적인 지식을 요약 축적해 나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습의 목적은 결국 학문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리사욕과 입신양명을 추구하는 그 위인지학이 아니라 자아성숙과 인격 수양을 통해 본성을 찾아 도에 나아가는 위기지학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맺은 말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습에서 문사로, 즉 학이시습에서 학이문사로 이제는 가야 되겠습니다. 익힘에서 실천으로, 나아가서 응용으로. 그다음에 학이시습이 그렇게 되고 하학에서 상달로, 일상 속에서 순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천리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쉬운 것부터 해라. 뭐 어려운 걸로다가 해가지고 흥미를 금세 잃지 않게끔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진리는 가까이에 있는데 거창하게 뭐 인생, 철학, 종교 등 마치 학문의 본질이 높은 곳에 있는 듯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다. 먼 길도 내 앞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지식에서 지혜로, 주입식에서 창의적 학습으로, 주입이나 반복은 타의 모방과 태보를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문에서 행으로, 듣고 채우고 이 창고에만 쌓아놓는 곡식에, 듣고 채우는 것은 창고에 쌓아놓는 곡식에 불과하다. 이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죠. 행. 그 다음에 그 방에서 창으로 10%의 지식에서 90%의 창의성을 이제는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간 오직 10%의 지식만을 갖다가 우리가 그 활용했다. 결국은 모방을 한 것이죠. 질문과 사색을 통한 습으로 나머지 90%를 그 충분히 활용하여 창의성을 살릴 수 있는 효율적인 학위시습이 되어 차세대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강의 익힘에서 응용으로에 이어 나를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